가라데이 대가 오로치 도포의 양아들 오로치 카츠미. 바키 1부부터 등장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거듭된 성장을 통해 현재는 신시메를 이끄는 관장이 된 카츠미는 피클편에서 엄청난 위상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바키 이야기 카츠미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첫 등장 기준 21살, 키 186.5cm, 체중 116kg, 특징 가라데 최종 병기, 신심의 관장. 그는 훤칠한 키와 작중에서 도련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나름 수려한 외모를 가진 미남형이며 최대 토너먼트 때 도포의 경기가 끝나고 격려해주기 위해 몰래 어머니를 모시고 와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고, 카츠미가 입양된 계기는 가정 불화가 아니었기에 자신의 양부모뿐 아니라 친어머니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키월드에서 정말 보기 힘든 훈훈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몇 안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카츠미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서커스단에서 생활했습니다. 늘 그래왔듯 서커스를 하던 중 사자쇼의 차례가 왔을 때 갑자기 사자가 통제가 안되더니 아버지를 습격하면서 사고로 아버지를 잃게 되었던 그 순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자를 진정시키는 카츠미의 모습을 본 도포는 맹수에게 겁먹지 않는 대담함에 반해 양자로 들이게 됩니다. 카츠미는 최대 토너먼트 편에서 등장해 날뛰고 있던 야차원숭이 주니어를 제압하고 16강에서 하나야마 카오루와 싸우게 됩니다. 하나야마의 거건을 맞자마자 바로 노가웃 당했지만 쓰러진 상대는 공격하지 않는 신사 하나야마 카오루는 카츠미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일어서면 다시 눕히는 행위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카츠미는 하나야마와 마주했을 때 단순한 야쿠자로 생각했지만 하나야마의 거건으로 물리치료를 몇 번 당하더니 그를 진정한 강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유지로에게 사용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자신의 비기 음속권을 사용합니다. 이에 하나야마도 카츠미의 실력을 인정하고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등으로 카츠미의 음속권을 받아내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카츠미는 다음 대전에서 엄청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중국 권법의 대가 레츠카이오. 레츠는 카츠미의 음속권이 훌륭하긴 하지만 중국 권법이 2000년 전에 개발한 과거의 기술이라며 카츠미보다 더 뛰어난 음속권을 구사해 한방에 쓰러뜨립니다. 최대 토너먼트 이후 카츠미가 신시메를 총괄하게 되었고, 카츠미는 근대 가라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명분이나 시시콜콜한 사정은 중요치 않다는 신념하에 비록 최대 토너먼트에서 자신을 때려 눕혔던 상대지만 오히려 그 정도의 강자이기에 레츠카이오를 사범으로 초청했고, 레츠뿐 아니라 지하투기장 멤버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전 세계의 흉악 사형수들이 탈옥해 패배를 경험하고 싶다는 일념하에 도쿄로 향하게 됩니다. 그중 드리안이 난데없이 신심에 난입해 깽판을 치고 사라집니다. 도쿠가와의 주선으로 지하투기장 전사들과 흉악 사형수들의 장소, 시간, 룰, 아무 제한이 없는 5대5 싸움이 선언되었고, 이후 드리안은 도쿠가와의 저택에 불을 지르기 위해 난입했지만 역으로 호되게 털리고 수류탄을 터뜨려 겨우 도망갑니다. 하지만 도망친 드리안을 홀로 쫓던 카토가 당하자 카츠미는 신심의 단원 모두에게 드리안을 잡으라는 수배령을 내려 드리안을 놀이공원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도포에게 양보해주면서 카츠미가 나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엔 레츠에게 탈탈 털렸지만 새벽부터 아침까지 자신을 지켜준 헥터 도이를 치료해주기 위해 레츠는 신심의 본부로 도이를 데려와 치료해줍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뒤 신심에서 분진 테러를 저지르고 도망가던 도이를 도포가 신심의 도장으로 다시 배송해줍니다. 카츠미는 자신에게 전신 2도 화상을 입힌 도이를 치료해주더니 자신이 이 남자에게 패배를 맛보게 해주겠다면서 1대1 승부를 하게 됩니다. 맨몸으로 덤비는 도일은 당연히 카츠미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고, 몇 번이나 기절하고도 계속해서 덤비는 도일을 보며 카츠미는 자신은 더 이상 이 녀석을 부술 수 없다며 오히려 자신의 패배를 선언하고 떠납니다. 한참을 기절했다가 깨어난 도일은 카츠미의 집 앞에 찾아가 자신의 웃옷을 벗어 펼쳐두고 한쪽 무릎을 꿇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이후 그들은 어느 정도 의좋은 사이가 되었는지 도일의 밀항에 마중도 나가주고
도일이 떠나기 전 마지막 선물로 가라데이 정권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블랙벨트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하지만 도일의 미래는 더 어두웠으니 공룡과 동시대에 살았었다는 인류 피클이 세간에 알려지자 피클과 겨뤄보기 위해 수많은 강자들이 모였을 때 유지로가 카츠미만 콕 집어서 애송이라고 무시합니다. 이후 레츠가 피클에게 당하자 한때는 적이었지만 자신들의 사범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벗이 된 레츠의 복수를 위해 자신을 막아서려는 도포까지 쓰러뜨리고 피클과의 결전에 향합니다. 이른 아침 지하 투기장이 아닌 지상 도쿄돔에서 카츠미와 피클의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카츠미의 응원을 위해 도포가 어머니를 모셔왔고 목숨이 걸린 위험한 시합인 만큼 카츠미의 어머니는 카츠미의 친모를 데려옵니다. 카츠미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끼고 굳은 결의를 다지며 결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른 아침이라 텅 비어있어야 할 경기장에는 수많은 사람으로 차 있었습니다. 바로 5만 5천 명에 달하는 신심의 단원들이 단장을 응원하기 위해 가라데이 정권 자세를 취하고 기합을 맞춰 정권을 지르며 한마음으로 카츠미를 응원합니다. 이에 보답하듯 카츠미는 피클과의 결투 시작 직후부터 전력으로 임하면서 일방적으로 피클을 밀어붙이는 듯 했으나 피클의 반격 한 번에 멀리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카츠미도 아무런 대책 없이 온 건 아니었습니다. 레츠와 카쿠 해왕의 도움으로 초음속권을 완성했고 이는 그 피클에게도 분명 어느 정도 타격이 들어갔지만 카츠미의 주먹과 발이 초음속권의 반작용을 버티지 못해 터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카츠미는 채찍은 휘두른 후 당길 때가 가장 빠르다는 원리를 이용해 오른팔로 초음속의 편타를 날려 피클을 쓰러뜨리면서 카츠미의 팔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하지만 피클은 카츠미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알아서 자멸하고 있는 먹잇감이 때가 되면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클을 넘어서지 못한 카츠미는 자신의 오른팔을 내어주었고 피클은 카츠미를 내려다보며 이 작은 생물이 이 정도의 힘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그리고 기꺼이 자신에게 팔을 내어준 것에 대해 숭고함을 느끼고 카츠미의 팔을 뜯어내긴 했지만 먹지 않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후 카츠미는 재활치료를 받아 한쪽 팔로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 자신은 오른팔을 잃은 것이 아니라 외팔이라는 개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련에 정진합니다. 무사시가 활약하는 바키도 1부에서는 큰 비중이 없다가 바키도 2부에서 바키와 스쿠네의 싸움을 구경하게 되고 스모협회와 지하투기장 장애인 협회원들과 함께 싸움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때 도쿠가와가 보관하고 있던 레츠의 팔을 이식받고 카츠미의 등 뒤에 레츠의 실루엣이 겹쳐지면서 카츠미의 팔이 저절로 움직인다든지 중국 권법을 사용하는 식으로 카츠미는 레츠와 하나가 되어 싸워나갑니다. 가라데이 대가로 불리는 도포마저 완성하지 못한 가라데이 극기를 카츠미가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이후 카츠미는 가라데이 비밀병기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카츠미가 도포보다 강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카츠미와 피클 간의 싸움을 막기 위해 도포가 먼저 자신을 넘어서라며 오직 가라데로 승부를 겨루자고 했지만 결국 카츠미는 반칙을 통해 도포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아직은 도포를 정면에서 넘어서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더 명확하게 묘사하자면 카츠미는 도포보다 더 높은 경지의 가라데에 통달해 모든 기술을 다 익혔지만 이 기술들을 응용하거나 완전히 자신의 기술로는 만들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퀴 시리즈에서 실전은 대련이나 시합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카츠미가 상대의 변칙적인 공격에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고 카츠미 본인도 이런 자신의 결점을 알기에 카토, 고쇼, 레츠 등 다양한 스타일의 전투 방식을 지닌 여러 스승을 두면서 성장합니다. 그런 카츠미는 후반부로 갈수록 더 성숙해진 정신과 자신의 비장의 기술인 음속권을 연마합니다. 음속권은 말 그대로 음속의 속도로 뻗는 정권으로 엄청난 소리와 함께 상대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원래는 발가락부터 시작해 온몸을 거쳐 주먹으로 가속했지만 레츠와 카쿠 해황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체를 채찍처럼 만드는 것에 성공해 전신을 가속해 주먹을 뻗을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음속을 능가하는 속도가 되어 초음속권으로 발전시킵니다. 허나 그렇게 발전시킨 초음속권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속을 넘어선 속도로 공격을 가하면 공기의 벽을 뚫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파손된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기술을 완성했음에도 몇 번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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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을 완성했음에도 몇 번 사용하지 못
피클같이 육체가 너무나도 단단하면 상대를 쓰러뜨리기도 전에 자신의 신체가 먼저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카츠미는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피클에게 패배하면서 스승과 나란히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평소 자신의 천재성을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던 기존의 성격 때문에 큰 좌절을 겪을 줄 알았지만 자신은 오른팔을 잃은 것이 아니라 외팔이라는 개성을 얻은 것이라며 굴하지 않고 수련에 정진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 특수 캡슐에 봉인되어 있던 레츠 카이오의 오른팔을 이식받아 무의식적으로 레츠의 권법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젠 도포의 그늘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지하 투기장 정예 멤버에 속하게 됩니다. 최대 토너먼트에서 레츠 카이오에게 쉽게 패배했지만 레츠도 온전히 구사하지는 못했던 음소권을 완전히 발전시킨 초음소권을 구사하게 되면서 세계관 최강자 라인인 피클을 잠시나마 압도함으로써 레츠의 팔까지 이식받아 어느덧 바퀴월드의 강자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오로치 카츠미. 피클과의 결전 직전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신심의 단원들이 정권 지르기로 응원했던 장면은 바퀴 시리즈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